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12월 달 들어선 상당히 보수적으로 또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은 두 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11월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에도 사실 장이 좋진 않았죠. 그때도 한 150% 정도 이제 3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도 뭐 비트코인 관련한 악재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조기 시행도 있고 거기다 오미크론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매수나 이렇게 뭐 스윙 종목으로 관찰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도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단타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뭐 이번 주 내내 상승하지 않을까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주일 보유할 생각으로 저점이라고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비덴트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약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곳들,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 그다음에 NFT 관련된 주까지도 모두 월요일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잘 버텨줬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금요일에 지금 수목금 3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했죠. 그 금요일에 특히나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 물론 화요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상승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화요일 날그 낙폭에 대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 이제 회복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사실 금요일에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2%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전망을 드릴 때도 다우존스의 소비재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주 관련된 주까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높지만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가치주 쪽에 좀 포함이 되죠. 그런 것들은 좀 괜찮지만 성장주 쪽은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채금리도 급격하게 이제 인상이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급등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면 저도 너무나 좋겠는데 저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뭐 성장주 쪽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역시나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뭐 언어한 어떠한 뭐 확정적인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뭐 테이퍼링 조기 시행이라든 그런 강력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국 증시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 뭐 현재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모두 신고점을 돌파하고 3거래일째 이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전강 후약으로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안 좋은 차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엔 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면은 보통 여기에서 이제 급등세로 가거나 또는 하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때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를 이탈해서 사실은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맞는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3거래일째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사실은 정배열 추세로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히 횡보가 필요하고 횡보 이후에 급등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불안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락해서 2,900선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역배열 하락 추세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펀더멘탈이 있다 한들 기술적 추세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경계심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장중에 단타로 수익 낸 분들이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목록에 넣어놨고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린 분들이나 또는 스윙으로
뭐 내가 일주일, 2주일 이것을 더 상승할 것을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12월 초 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한 1월에 상승장으로 아무래도 연초에는 좀 그런 랠리들이 있죠.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까지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그때 본격적으로 뭐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진자 수도 5,0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은 뭐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뭐 대선 테마주 정도만 지금 금요일 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좀 악재가 한번 나오면서 장중 한때 한 2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찰리 맹거 부회장이 현재의 버블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를 조금 부정하는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뭐 중국의 규제를 오히려 칭찬하는 뭐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주들이 모두 금요일 나스닥에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많게는 5%에서 뭐 한 7%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또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위지트 관련된 주나 뭐 이런 빗성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투매할 만한 좀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최근에 상장한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코빗에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뭐 위메이드, 게임빌, 하이브, 하나투자증권 모두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처럼 사실 초창기에 투자한 곳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냈지만 사실 뭐 SK 스퀘어처럼 뭐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지금 신규 상장주여서 추세도 없는 상황에서 또 대형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 자체가 좀 하락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주가 하락도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제가 한 4월 달에 많이 소개했었던 곳들은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것들처럼 업비트 우리나라 국내 1위 거래소죠. 업비트 관련된 주를 많이 소개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좀 추세는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던 거는 이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티사이언티픽, 위지트 같은 빗썸 관련된 주죠.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들 또 예를 들어서 뭐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또 버킷 스튜디오가 들고 있고 뭐 비덴트의 지분을 인바이오젠이 들고 있고 이런 관계까지도 제가 다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이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위지트가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는데 위지트가 이제 티사이언티픽의 이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순환매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위지트까지도 급등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인원의 2대 주주인 게임빌, 코빗의 2대 주주인 SK 스퀘어까지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곳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곳들이 특히나 20선을 이탈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월요일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흐름은 약하죠. 약하고 좀 횡보를 고점에 한번 시세를 4월 달에 한번 줬었고 그때 제가 이때 한참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시세를 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20선을 막 올라선 상태인데 아무래도 다시 악재를 맞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이탈하게 되고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일선,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20선을 이탈한 상태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분을 들고 있긴 하지만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아니구나. 인바이오젠을 한번 볼게요. 인바이오젠의 그 기업 정보에 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이렇게 버킷 스튜디오라고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주를 다 MTS를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티사이언티픽하고 이제 위지트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지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악재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1,900원, 한 1,800원 선까지는 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NFT 관련된 주에 대해서도 한번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7% 정도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뭐 아무래도 많이 같이 연동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한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 투자 기업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보라코인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나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다날, 그다음에 툴코인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러시코인을 가지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일요일까지 접어들지 않는다면 월요일에는 당연히 뭐 하락을 좀 맞을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이제 NFT가 상당히 강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NFT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NFT 기업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타버스 테마와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실적주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에 편중됐던 이런 수급들이 NFT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장표를 띄우고 있죠. 뭐 서울옥션, 하늘과컴퓨터, 한국토지신탁, 애니플러스, FSN처럼 특화된 산업군 플러스 NFT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3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많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식상한 감이 있죠. 거기다 또 최근에 또 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본다면 우상향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편입된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매일 1, 2%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기간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애니플러스도 이제 금요일 날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FSN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장표를 정리해 봤는데, 서울옥션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술품, 그다음 한글과 컴퓨터와 한컴 MDS는 문서 관련된 NFT,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 NFT,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NFT, FSN은 이제 광고 NFT,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도 메타버스도 관련주고, 그다음에 금융 NFT,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BJ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한 3주 정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지만, 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날은 이제 또 결제 관련된 NFT까지도 좀 신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정리된 곳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20선을 이탈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좀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5일선, 20선 위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최근에 좀 발생하지 않았었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뭐 장초에 좀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한번 하고, 손절이나 익절을 한번 하고 다시 뭐 저점에 재매수를 하는 뭐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보유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장 자체가 사실은 뭐 여전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다우존스가 꺾인 상태에서 한국장만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요일에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쳐도 수목금의 아시아 증시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다음 주에 좀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신규 매수는 꼭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토론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일요일에도 뭐 어쨌든 뭐 우량주 중심으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2주 전에 사실은 물렸던 분들도 대부분 뭐 금요일에는 탈출했다, 이런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종목 토론방 같은 데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히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3개월, 6개월 뭐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남들이 한다고 매수매도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불화할 필요 없이 자기만의 투자 확신을 갖고 조금 저평가된 우량주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곳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간 좋은 정보들 계속 정리해서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